DDR 요구를 적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 GDDR7 관련돼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목표가가 11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주가하고도 약 30%의 대리율이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D램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까지 개선된다는 거고요. 낸드의 영업이익률 올해 적자에서 2%에서 4%로 드디어 낸드도 흑전한다는 겁니다. 흑자전환.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까지 올라왔고요. 특히 낸드 쪽에 요 샌디스크가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평균 27배, 내년에 20배 밑으로 소부장 포함해서 19배까지 떨어지고요. 삼성전자 실적 드디어.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장중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합산 지금 6천억 조금 넘게 팔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현물하고 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12월 달에 단독 강연회를 진행하니까 고정 댓글이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평균 상승률이 이제는 소부장 쪽에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초과했습니다. 9월 17일 장중 기준으로 42%대 상승 중인데 반도체 평균이 57%고요. 100% 넘는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원이가이패스도 100%가 넘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180%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TCK 같은 경우도 113% 상당히 견조하죠. 유진테크도 거의 100% 상승률에 달하고요. 코미코,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계속 초반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코미코 기업 분석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해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160%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PSK 이것도 빌리언스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7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외로 지금 상당히 IR에 소극적인 동진 세미캠도 7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상당히 좋다. 마지막으로 또 역시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렸던 솔브레인이 약 70%대의 상승률의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부장이 굉장히 초과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50% 수익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약 4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95%로 하이닉스도 연초 대비 이제 100% 2배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H, KB, SK, IM, 메리츠, 미래, 대신, BNK, 다올, DS, 한화, LS, 유안타, 삼성, 신한, DB, 신영, 유진, 현대차, SK 상상인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같이 공유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핵심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서비스, 이제 그 밑단으로 내려오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반 서버 쪽으로 확산세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클 내에서 메모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HBM 단독이라면 서버도 일반 서버 D램, 저장장치 쪽인 ESSD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성패가 이제는 메모리 전체 이익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HBM 포지셔닝이 더 이상은 확대가 안 되고 HBM 포지션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의 포지셔닝이 급격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GDDR7 저장장치 쪽에 가장 DDR7을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에 가깝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단일 품목, 여기서 말하는 단일 품목은 바로 HBM을 말하는 건데요. HBM에 대한 집중 요인은 다소 완화되고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클 내 범용 메모리 업황에 드디어 범용 메모리의 수요 확장 국면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사이클은 역시나 D램과 낸드 모두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범용 메모리가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나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반영되는 측면은 한국의 지수를 사는 측면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일반 낸드 시장 회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D램과 낸드 시장이 살아난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더 수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캐파 재분배, HBM 중심의 생산 능력 배분 때문에 일반 D램 쪽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가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 상대적으로 후행할 공급을 암시해 봤을 때 업황 상승의 탄력성은 제고될 것이다. 일반 D램과 낸드는 양호한 업황으로 바뀔 것이다. HBM4에 대한 시장 진입 전망,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누르는
부정적인 요인이었지만 경쟁사 속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마이크론이 열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시 공정, 단원어 파운드리, 로직 다이를 사용하는 파운드리에서 절치부심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협상력, 불리한 원가는 불가피하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에 진입함으로 통해서 다시 삼성전자는 관련돼서 저변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 삼성전자 메모리 내년 영업이익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7조, 가장 많이 보는 데는 36조로 전년 대비 8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의 D램 빅그로스도 역시 17%에서 2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단가는 일반 D램 포함해서 20% D램 가격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드 역시도 빅그로스 출하량이 20% 증가를 하고 평균 판매가도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로서 시장 조정치가 낸드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 낸드 가격 7%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분기 당장 다음 분기 D램과 낸드의 가격 및 출하량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D램 가격은 6% 증가하고 물량 역시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드는 가격은 5% 증가하고 물량은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보는 데는 적자폭이 1조 4천억 미만, 최대 적자폭이 줄어드는 데는 1조 대까지 적자폭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가 판매량이 기존 전망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가 기존 전작 대비 Z 플립 7과 Z 폴드 7 모두 기존 전작 대비 6 시리즈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추론용 시장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서버 내에서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메모리 용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HBM과 같이 가야 되는데 고용량의 D램과 저장 장치 ESSD 수요 증가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1개월 새 급상승을 나타내면서 소부장까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2018년과 2020년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탑재됐던 D램과 ESSD 저장장치 모두 5년의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D램과 ESSD 저장장치 모두 교체 수요가 올해 말부터 내년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황은 지속적으로 공급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6년도까지는 D램과 낸드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D램과 낸드, 아까 D램은 6에서 7%, 낸드 7% 정도 상승, 추가적인 일반 D램과 낸드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D램의 높은 점유율과 일반 D램과 낸드의 최대 실적에 대한 노출도를 감안하면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엔비디아 쪽으로 HBM3 12단과 HBM4 공급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적 PBR은 평균 1.4배 수준이나 삼성전자의 역사적 평균 PBR은 1.4배 수준이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은 1.2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우려됐던 요인 중에 하나 중국의 CXMT의 본격적인 DDR 시장 진입은 아직 뚜렷하게 입증되거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CXMT의 DDR5 시장 진입의 본격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아직 당분간은 보고 있습니다. 양호한 메모리 업황은 결국 수요 공급단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3 12단 진입 여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늦어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4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도 콜 테스트 진행 중인데 빠르면 올해 12월달,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일시에 대한 수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로직 성능 외에 후공정단의 성능 개선 방식에 대한 최종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HBM4의 빠른 진입, 파운드리 2 나노테크 공정, 바로 테슬라에 진행되는 테슬라 양산 관련돼서 파운드리에 어떤 문제 없이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나온다면 바로 26년도 삼성전자 멀티플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은 엔비디아발로는 부족하지만 브로드컴과 AMD 공급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출하량 전 분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요단에서 출하량이 16억 기가바이트를 3분기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역시 평균 판매가 역시 전 분기 대비
11%의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2분기에 실적 저점 찍고 3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 본격 반등세가 예상됩니다. 낸드 역시도 ESSD 호조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휴대폰에 Z 폴드와 Z 플립 7이 전작보다 30%더 판매가 나오면서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공정, 2나노 GA 공정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양산 수율에 대해서 10월 달에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고요. 갤럭시 엑시노스 2600이 S26 탑재가 확정된다면 다른 IT 대형 고객사 수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내년은 HBM4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열릴 것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 궤도도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것은 엑시노스 2600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서 바로 AP와 모뎀을 분리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설계적인 오류나 약점, 발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파운드리 가동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은 전작의 수 대비해서 전력 효율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면서 신규 공정인 SF2P 공정에서 대형 IT 고객사나 테슬라 같은 신규 수주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경쟁사와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공간의 확보 압도적이고요. 수요 지속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상당히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위치. 세 번째, 더블 부킹, 즉 허수 주문을 검증하면서 역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탑티어 재무 여력 확보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 후 설치 과정의 시간 소모까지 고려하면 수급의 격차, 수요와 공급의 타이트는 최소한 내년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D램의 수요 12%, 낸드의 수요 8% 증가한 거 대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웨이퍼의 캐파 증부는 D램 수요의 약 절반보다 조금 넘는 웨이퍼 캐파의 증분이 D램은 6.5%고요. 낸드는 0.6%로 웨이퍼 캐파가 실질적으로 증분되는 것은 HBM 때문에 D램의 또는 낸드의 자연감산분 때문에 3년 내에 D램과 낸드 모두 최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캐파, 삼성전자가 연간 45만 장, D램 총 3사의 110만 장의 41%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테일러 2나노 공장 설비 투자가 5조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 영업이익단에 제한은 나올 수 있다. 엔비디아 향후로 1B D램 기반의 DDR7 채택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DDR7 삼성전자 거의 엔비디아 독점인데요.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30% 이상 개선했습니다. DDR7이 본격적으로 폭증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아니나 다를까 평택 공장의 DDR7을 2배 이상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HBM 단에서 LPDDR5, GDDR7으로 큰 확장성이 이뤄지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일반 서버 교체 주기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모두 특히 이 DDR 저장 공간 쪽에서 DDR7 쪽에서 공급 부족 증명 가능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범용 D램과 HBM 풍부한 생산 캐파 확보로 26년 D램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DDR7의 독점적 공급 위치는 삼성전자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들은 1B D램 생산 캐파, 바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얘기입니다. HBM3E에 대대적으로 할당 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것을 적기 대응이 어렵다. 구조적으로 엔비디아 요구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 GDDR7 관련돼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목표가가 11만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주가하고도 약 30%의 괴리율이 있고요. 목표가도 9만원, 평균 가격이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목표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빌리언스 캠퍼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하나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삼성전자 D램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10%까지 개선된다는 거고요. 낸드의 영업이익률 올해 적자에서 2%에서 4%로 드디어 낸드도 흑전한다는 겁니다. 흑자 전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까지 올라왔고요. 특히 낸드 쪽에 요 샌디스크가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반도체 평균 27배, 내년에 20배 밑으로 소부장 포함해서 19배까지 떨어지고요. 삼성전자 실적 드디어 올해는 부진해서 29조에서 30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하지만 내년에 5% 이상 증가해 40조에서 42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요. 매출단에서는 335조에서 34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 27년도에는 360조에서 380조, 27년도에 아마 정상적으로 47조에서 51조까지 컨센이 형성돼 있다. 삼성전자 PER은 내년에 13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87조, 내년에 거의 100조 매출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43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외국인 기관 합산 2조 4천억 순매수 중이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지금 거의 7일 연속으로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다.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1월 달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4조 4천억을 외국인에 샀습니다. 기관도 역시 최근에 조금 사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은 삼성전자가 더 좋은 상황이고요. 연초 대비 보면 외국인 수급은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고 있다.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충분히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략 32%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 멀었다. 아직 전고점 돌파하려면 최소한 20% 이상은 더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전 우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지지선은 73,000원대가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지지선은 68,000원 정도 선입니다. 43,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고점 영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최고점 영역이고 매물대도 없죠. 역대급 고점인데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았다. 하이닉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위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2월 달에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렸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둘 중에 삼성전자가 훨씬 무겁지만 저는 냉정하게 하이닉스는 만약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5에서 10% 정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주가 위치도 부담이 없고 일반 D램과 일반 서버 GDDR7 정장치가 확장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HBM 때문에 D램의 캐파가 줄어들었습니다. D램 캐파 줄어든 것 때문에 일반 D램 쪽과 낸드가 수요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타이트하면서 가격대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반 D램과 낸드 시장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서버 쪽 클라우드 쪽 일반 서버, 일반 클라우드 관련된
D램과 낸드의 교체 수요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 수혜는 삼성전자다. 엔비디아 퀄텍스 관련된 부분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발표 나는 부분, 테슬라 파운드리 잘 양산이 잘 진행되면 아마 미국의 빅테크들의 추가적인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플립폰 모두 지금 전작 대비 30% 이상 잘 팔리고 있다.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이제는 하이닉스 못지않게 삼성전자도 커지고 있다. 밸런스 캠퍼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나고 또 반드시 꼭 다뤄드려야 될 기업 분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